명절이나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인 버스에도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요. 가격뿐 아니라 한국의 우등버스와 프리미엄 버스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스트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우등버스와 프리미엄 버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등버스 탑승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동서울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고속철도가 있는데도 여전히 버스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서울 터미널은 살면서 두 번째 방문이고요. 친구 군대 면회 가보겠다고 여기서 버스 타고 강원도 양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1987년부터 35년간 변함없는 동서울 터미널이네요. 저는 오랜만에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좋았지만 서울시에서 곧 40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날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러 왔고요. 제가 탑승할 버스는 동서울에서 동대구까지 가는 중앙고속의 우등버스입니다. 미리 예매해둔 모바일 승차권을 입구에서 찍고 탔습니다. 15번. 좌석은 총 28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일단 자리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앞뒤 간격은 넓어 보입니다. 각 자리마다 짐칸이 있는데 백팩이나 핸드캐리 짐 2개 정도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착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비좁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발 받침대도 있어 편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은 팔걸이 쪽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고 최대로 젖혔을 때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뒷사람한테 미안하니 적당히만 해야겠죠. 아까 QR로 승차권 찍으면 저렇게 화면에 입력이 되네요.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대구까지 약 3시간 반이 걸리고요. 중간에 한번 휴게소에 15분 동안 정차합니다. 사실 우등버스는 크게 궁금하진 않으실 텐데 이따 프리미엄 버스와 비교하기 위해 찍어본 영상이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장면을 끝으로 프리미엄 버스는 과연 어떨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영상에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진짜? 대구와 안동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러 안동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서 탑승할 버스는 안동에서 서울 경부로 가는 경기고속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프리미엄 버스는 우등보다 주말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근데 평일에는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승차권을 찍고 탔고요. 프리미엄 버스의 좌석은 21석입니다. 우등버스보다 7석을 없애고 좌석 간 간격을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는 전 좌석이 리클라이너입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안마 의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짐칸은 우등버스보다 약간 더 넓었고요. 가벼운 짐 넣기에는 역시 충분합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면 앞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반을 내리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 있고요. 아이폰도 충전 잘 됐습니다. 물병을 놓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거울은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테이블은 간단하게 음식이나 노트북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kg 제한이 있네요. 한쪽에는 옷걸이 작게 있는데 가볍게 자켓 정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 모니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신기한 요청하기는 화장실이 진짜 급할 때 기사님께 SOS를 날리는 기능이고요. 운행 정보는 대략적인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능이네요. 비행기 탄 기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어폰이 있어야 소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어폰 필요하겠죠. 폰 미러링 기능은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아이폰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USB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사용 안내는 글로 적힌 사용 매뉴얼이라 보시면 되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영문 자막이 있는 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한쪽에는 핸드폰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위에 USB 꼽는 곳과 TV 리모컨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지만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 충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쪽 팔걸이에는 아마 가장 궁금하실 등받이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등이랑 다리 받침을 따로 조절 가능합니다. 맨 앞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 설정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옆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 받침대를 버튼을 눌러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좀 답답한 속도긴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최대한 눕혀보겠습니다. 180도까지 눕혀진다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6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뒷좌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젖혀서 주무시면 됩니다. 머리 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 옆으로 볼록하게 쿠션이 있어서 편하게 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등이 있어서 야간에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까지 치면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프리미엄 버스의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와이파이는 저도 시도해봤는데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회사마다 되는 버스가 있고 아닌 버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등버스와 프리미엄 버스의 차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단점은 고속철도와 비교해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미 여행할 때 거기는 같은 나라 내에서도 막 20시간, 40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니까 화장실이 있었고 심지어 승무원이 식사 주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걸려봐야 4-5시간이면 어디든 가니까 화장실까지 기대하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보다 탑승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게 또 단점이겠네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예매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요새 KTX나 SRT 예매가 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과 달리 버스는 하루 전날 예매해도 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우등버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 프리미엄 버스는 고속철도 일반실 정도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난 시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고속철도 타셔야 하고요. 예매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평일이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하면 좀 더 돈 주고 프리미엄 버스를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프리미엄 버스는 배차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우등버스와 프리미엄 버스를 비교해 보았고요. 이번 컨텐츠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